자, 대표 유형 121번은 과부족에 대한 문제 유형이고요. 물건을 나누어 주거나 긴 의자에 앉는 문제는 전체의 개수가 변하지 않음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운다고 합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들에게 5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남고요. 6개씩 나누어 주면 5개가 모자랄 때 물건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을 학생들에게 5개씩 나누어 주든 6개씩 나누어 주든 그 물건의 총 개수는 바뀌지 않겠죠. 원래 기존의 전체 개수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나는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하고 그 X명에게 5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남는다. 이걸 이용해서 물건의 개수를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자, X명에게 5개씩 나누어줬기 때문에 5X, 5 곱하기 X죠. 거기에다가 3개가 남는다고 했다면 플러스 3이 바로 물건의 개수가 될 겁니다. 따라서 5X 플러스 3, 얘가 물건의 개수 식이겠죠. 마찬가지로 X명에게 6개씩 나누어주면 6X죠. 6 곱하기 X. 이때 5개가 모자란데요. 자, 모자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5 하면 되겠죠. 따라서 6x 마이너스 5. 이때 둘 다 물건의 개수인데 전체 개수는 같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둘이 같다고 해서 x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그 x가 뭐예요? 학생수죠, 학생수.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물건의 개수기 때문에 x를 구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그 x를 여기에 대입하든 해서 마지막으로 물건의 개수를 구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학생수를 물어봤다면 그냥 x값이 답이 되겠죠. 되죠, 여기까지? 자,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가 직접 만든 쿠키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6개씩 나누어 주면 10개가 남고요. 8개씩 나누어 주면 한 명은 1개도 받지 못하고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8개씩 받는다 라고 합니다. 이때 쿠키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만든 쿠키의 개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때 친구들에게 나눠주는데 친구가 몇 명인지 몰라요. 자, 그럼 먼저 1번 6개씩 나누어주면 10개가 남는다고 했기 때문에 6개씩 X명에게 나누어줬더니 10개가 남았대요.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8개씩 나누어 줬더니 한 명은 1개도 받지 못했고 나머지 친구들은 모두 8개씩 받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한 명은 8개를 아예 못 받은 거죠. 그럼 8개가 모자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8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떻게 해석도 가능하냐면 그러면 X명 중에 한 명은 못 받았는데 그럼 X명에서 한 명을 제외한 X-1명은 8개씩 받은 거네? 그쵸? 그럼 요놈하고 요놈을 곱해서 표현해도 되겠죠? 그게 바로 얘입니다. 정겸이 얘 나오잖아요. 되죠? 자, 그럼 이제 요놈하고 요놈하고 같다 해서 x를 구할 겁니다. 자, 6x 플러스 10은 8x 마이너스 8, 10 플러스 8은 8x 마이너스 6x, 18은 2x, 따라서 x는 9가 나와줍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쿠키의 개수입니다. 친구의 수가 아니라. 따라서 우리는 쿠키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요놈의 대입을 하든 요놈의 대입을 하든 하셔야 돼요. 나는 여기다가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럼 6 곱하기 9 플러스 10, 6, 9, 54에다가 10을 더한 64개. 얘가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쿠키의 개수가 되어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총 걸린 시간이 주어진 경우라고 해요. 우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있겠죠. 거리, 속력, 시간.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리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거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식을 세울 건데 총 걸린 시간이 주어진 경우에는 뭘 이용을 할 거냐? 각 구간에서 걸린 시간의 합이라는 건 총 걸린 시간과 같겠죠. 그래서 얘임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워줄 겁니다. 단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시간의 단위를 통일해야 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속이라고 하고 분이 주어졌다면 분을 시간으로 고쳐야겠죠. 됐습니까? 또는 분속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주어졌다면 시간을 분으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됐을까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두 지점 A, B 사이를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4km, 올 때는 시속 5km로 뛰어서 총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자, 그림을 좀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이때 이 거리를 Xkm라고 하겠습니다. 될까요? 자, 근데 갈 때는 시속 4km/h, 올 때는 시속 5km/h 해서 총 시간이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시간이라는 건 속력분의 거리죠. 따라서 갈 때 걸린 시간이라는 건 4분의 x가 될 거고요. 거기다 올 때 걸린 시간은 5분의 x가 될 겁니다. 합해서 몇 시간이 걸렸다? 2시간이 걸렸다. 자, 양변 뭐 곱할래요? 4하고 5의 최소 공배수 20. 그러면 5x 플러스 4x는 40이 되고 결국 9x는 뭐가 되는 거예요? 40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뭐가 됩니까? 9분의 40km. 이렇게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시차가 주어진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차가 주어진 경우도 시간에 관한 문제 유형이에요. 시차가 바로 시간의 차이이기 때문이죠. 자, 아까 거리, 속력, 시간에 관한 공식은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공식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공식 암기 안 하면 안 돼요. 자, 다른 속력으로 달렸을 때 시차가 주어진 경우 시차라는 건, 시간의 차이라는 건 느린 속력으로 이동한 시간에서 빠른 속력으로 이동한 시간을 뺀 것, 이걸 바로 시차라고 할 거고요. 얘임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세워줄 겁니다. 자, 왜 느린 속력으로 이동한 시간에서 빠른 속력으로 이동한 시간을 빼줘야 될까요? 느린 속력으로 이동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자,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지점 A, B 사이를 자전거로 왕복을 하는데 갈 때는 시속 20km, 올 때는 시속 15km로 달렸더니 올 때는 갈 때보다 20분이 더 걸렸다. 이때 두 지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랍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릴게요.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이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Xkm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자, 이때 갈 때는 시속 20km, 올 때는 시속 15km. 이때 시차가 20분입니다. 자, 근데 20분은 분이잖아요. 얘는 시속인데. 그쵸? 그럼 분을 시간으로 고쳐야 되겠죠. 60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3분의 1시간. 돼요? 얘가 시차예요. 자, 그럼 이 시차라는 건 느린 속력이 15잖아요. 그죠? 그럼 15분의 x. 얘가 바로 올 때 걸린 시간이죠. 그 다음 갈 때 걸린 시간을 빼주면 돼요. 20분의 x. 됐습니까? 자, 이제 양변 뭘 곱해야 돼요?
3하고 15하고 20의 최소 공배수. 그냥 60 곱하겠습니다. 자, 60 곱하면 어떻게 돼요? 20은 4x-3x. 따라서 x가 되고요. 결국 x가 20이 나와주네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어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